굿모닝. 이틀 동안 좀 쉬었습니다. 발이 욱신욱신해서 이게 사고가 난 발이 너무 무리를 했나, 막 그냥 딱딱한 굳은 살도 배기고 지나치게 열심히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산을 오니까 저를 참 많이 반겨주네요. 나올 때는 참 싫어요.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 노래를 부르다가 그래도 막상 나오면 그래 잘했다. 이제는 하루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견디는 게 조금 상쾌하거든요. 자, 어저께 우리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죠.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야, 어쩜 대학교 때까지도 정말 일본의 그 소니 하면은 어마어마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워크맨. 비행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싱 하고 지나가는 소형 헤드폰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는 뭐 전자 제품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삼성이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가전업계에서는 세계 1, 2잖아요. 우리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삼성 핸드폰이 아이폰하고 1, 2를 다투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거 보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인의 그 피와 땀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그렇게 갖게 해준 거죠. 이 외국에 나가면은 막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베스트바이라고 있잖아요. 전자제품 파는데 딱 들어가면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삼성과 LG가 딱 있습니다. 뭐 기분 째지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기업인들 역할 무지무지하게 크죠. 근데 저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78이면 요즘은 청년인데 72살 때부터 누워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심근경색. 72살이면 앞으로 나는 11년 후인데 실질적으로 72살에 뭐 거의 행동을 못 하셨으니까, 그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이건희 회장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고,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사실 그 일대 때는 뭐 불도저처럼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근성이 있잖아요. 근데 2대는 물려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려받은 게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심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대의 이재용 부회장, 이제 조만간 회장이 되겠죠. 난 너무 불쌍해. 진짜 솔직히 너무 불쌍해요. 그냥 그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기업의 총수가 됨으로써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유가 없어. 아무 자유가 없어. 돈 있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감옥도 가야 되고, 이유가 있긴 있지. 법이 뭐 체제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갔겠어요? 감옥 가야 될 일도 없죠.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게 그 상속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보셨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이 18조 정도의 재산에서 약 11조 정도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은 경영권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이재용 3대째 넘어가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또 뭐 불법도 좀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많은 50% 이상의 국가에서는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상속세가 없지? 어떻게 상속세가 없지?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스위스도 그렇고 이런 나라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자기 재산을, 은행에 있는 재산을 아들 계좌로 이렇게 딱 그냥 보내주면 끝! 상속세 1원도 안 냅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65% 정도 상속세를 지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가 없으면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또 말이 된다고 믿는 게 어차피 돈을 벌면서 다 그거 소득과 관계되는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야 그러면 뭐 한 번 부자는 대대로 그럼 부자 되라는 얘기냐? 이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 보이죠. 한편으로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긍정적이냐면 기업 대물림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스위스에 유명한 그 시계들이 되게 많죠. 뭐 우리가 그 일명 알고 있는 뭐 롤렉스를 비롯해서 뭐 파텍 필립 IWC 뭐 어지간한 시계들이 대부분 스위스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가문 기업이잖아요. 가게 기업, 가족 경영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도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대물림이 되니까 대물림되니까 몇 대째 쭉 그냥 뭐 100년의 역사 쉽게 그냥 올 수 있죠. 쭉 이렇게 오니까 그게 이제 그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연속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시계 산업이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이지만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잘 이뤄내면 병원도 그렇고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업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대물림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상속세 문제죠. 그러니까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2대 3대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가 사실 힘들죠. 근데 어쨌든 삼성이 이렇게 그 3대째까지 지금 와서 잘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업인이 아닌 게 너무나 나는 고맙다. 그리고 나도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큰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서 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봅니다. 아니 근데 약간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뭐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직업을 이렇게 쭉 일고 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 어렵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누군가가 1등을 한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절대 그 1등을 따라잡힐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자금력도 있고 어쨌든 축적된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2등이 어떻게 따라잡아? 계속 가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등 하는 사람이 중간에 초심을 잃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저도 뭐 아니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뭐 의사라는 참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맨날 루틴하게 그 일 갖고 그 일 갖고 따분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게 배부른 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일,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홀라당 다 엎어먹고 부모가 남겨준 그 빌딩 같은 거 다 주식으로 말려먹고 뭐 그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 여러 명 봤고요. 예. 하여간 뭐 그런 일 뭐 부지기수죠. 예. 근데 저도요, 굿모닝 팝스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 신났거든요. 이렇게 뭐 팬레터가 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드디어 나도 유명인이 되나, 인기가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가면서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정체점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 팬레터를 그때는 이제 뭐 편지나 엽서로 많이 왔잖아요, 방송국으로. 그거를 방송국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3번 갔거든요, 녹음하러. 갈 때마다 라면 박스로 2개 정도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읽지도 못해요. 그 편지 봉투 따는 것도요, 처음에 우리 식구들이 그냥 따고 재밌어 그러고 막 읽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식구들이 못 읽어. 그래가지고 알바생 5명을 고용을 해서요, 그래서 편지 읽는 알바생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따가지고 편지를 읽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밑줄로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분류기에다가 분류 박스를 만들어 놨고, 여기에는 영어 질문, 여기는 뭐 경험담, 여기는 문화에 대한 질문, 여기는 뭐 외국인을 만났던 특별한 사연,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못 읽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나갈 만한 것들만 밑줄로 쳐가지고 그것만 또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금쪽 같았던 그런 그 편지 한 장 한 장이 막 하루에도 수백 통이 오고 막 그냥 정말 막 그 어마어마한 편지 속에 가위 돌리니까 이제는 편지 이렇게 딱 서두만 딱 봐도 뭐 오성식 선생의 오빠, 뭐 저는 어쩌저쩌 감이 잡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나중에는요, 귀찮아. 조금 이해하실라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래요. 뭐 그게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니까 방송하는 게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맨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 코너라는 거를 개발을 하잖아요. 이 6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새로운 코너를 개발해 갖고 집어넣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선미를 줘서 다시 충격요법이죠. 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가 갖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렇게 답습해 갖고 쭉 가면은 지겹죠. 그 사업이라든가 일은 자전거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바퀴를 돌리고, 근데 계속 바퀴를 돌리면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원 상태만 유지한다? 불가능하죠. 그럼 쓰러지는 거지. 자전거가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퀴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론은 무조건 앞으로 가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밟고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순댓국을 먹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앞에 15팀. 한 20분 정도 기다려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막 잘 되는 식당들은 맨날 막 그냥 막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거 예의상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식당 주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면 식당은 월화수 뭐 금토일 다 하잖아요, 대부분. 얼마나 지겨울까. 돈도 귀찮겠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귀찮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무슨 뭐 비단 장사하고 그랬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돈이 막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밤새 새기가 귀찮아가지고
푸대자루에다 놔갖고 화장실에 던져놓고 자고 막 이랬다는 실제로 저 그랬다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하여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반성을 해보자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잘 될 때 더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다 그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분들인데, 그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떤 한 분야에서 작지만 미약하나마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확률적으로 내가 확실히 가위를 많이 낸다. 세 번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